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예, 이번 주 옵션, 위클 옵션 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수급 분석이 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자, 수급 분석 제가 늘 말합니다. 개인 현물, 외국인 현물, 외국인 선물,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이면 그 방향으로 주가가 갈 수 있다. 우리가 세세하게 타이밍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큰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추세가 하락인지 상승인지 방향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파동으로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이렇게 수급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특히 장중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 현물, 외국인 선물이 요 두 개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상승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장중에 지그재그 상승한다. 이렇게 돼서 타이밍을 1번, 2번, 3번에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장중에 변이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중 변이점. 요게 주로 언제 노냐 그러면은 아침 9시 한 30분에서 뭐 10시 전후 이때 잘 나옵니다. 장중 변이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주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또는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이 변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좀 특이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이번 주 만기날 특이사항은 장 출발 전에 이미 나스닥 선물이 1.4%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뒤에서 메타 뭡니까, 여러분, 메타가 이름 바뀌었죠. 페이스북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시간 내에서 급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 나스닥 선물이 1.4%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스닥 선물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따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1.4%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쉽게 빠질 수는 없다는 것도 이것도 명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장중 흐름은 나스닥 선물 방향에 순응한다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이 결국 이 나스닥 선물 방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막 거의 7, 8, 10%입니다. 자, 그럼 수급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28일 목요일인데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개인 외국인, 물론 이거는 여러분 장마치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를 했다. 개인이 여러분 현물을 매도했으면 주가는 상승 아닙니까? 상승. 자, 외국인 현물은 모르겠다죠. 300억 값만.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2,300억 매수니까 또 매수죠. 결국은 상승이죠. 1번, 2번 상승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현물은 모르겠다입니까?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2대1 또는 뭐 그 2대0으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 지나서 보는 거죠. 장 마감이니까. 장중에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게 보시면은, 이 A하고 B를 보시면은, 이 B가 외국인 선물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은, 1번에서 살짝 내려가다가 이렇게 2번 올라왔죠. 그래서 1번에서는 외국인 현물을 매도하니까, 선물을 매도하니까 주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좀 빠졌죠. 위에 쪽에 보시면은, 요 C 부분이 현물이 주가 방향입니다. 싹 빠지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이 시점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지수도 보시면 지수가 상승했단 말입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딱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번처럼 외국인 현물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가끔씩은 여러분 2번처럼 개인의 현물이 이렇게 위로 A에서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죠. B에서. 자,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소리는 주가가 상승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1번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상승. 그래서 이 지점부터는 이 Y 지점부터는 주가가 상승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건 지나서 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여러분 확률적으로 아침 9시 30분이나 10시 전후에서 변이점이 주로 생기더라.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여러분 이 시점을 기해서 주가는 방향이 위로 털 수도 있고 아래로 털 수 있다. 이걸 두시고 그리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차트만 단순히 봐서는 안 됩니다. 차트는 이게 실시간으로는 참 대응하기 힘듭니다. 손절 주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이 1번, 2번 외국인들을 현물, 선물, 개인의 현물 요 세 가지 조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10시 전후에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국내 선물, 이제 여기 2분 차트죠. 선물 2분 차트인데 아침에 1번에서 기업 상승이 나왔고, 밀렸다가, 요 A 9시 30분이죠. 9시 30분에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요 B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매수로 돌았었고, 개인의 현물이 매도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상수로 갈 수 있다. 여러분, 큰 수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콜옵션을 붙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나스닥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스닥 선물 2분 차트 실시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A에서 보면 9시 34분이죠. 9시 34분에서 여기 1번, 2번에서 살짝 내렸다가 2번 10시 좀 넘어서부터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이 2번부터 여러분 올라왔죠. 2번부터 나스닥 선물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수가 올라간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죠. 2번입니다. 여기서 똑같죠. 시간상을 봐야 합니다. 10시 좀 넘었죠. 이때 여러분 뭐가 움직이느냐 잘 안 보십시오. 수급상으로 상당히 오늘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여기서 1번에서 매도로 넣었다가 매수로 돌아선 2번 시점.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장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으로 외국인 나스닥 선물 이 방향을 체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아직은 정별이다, 역별이다, 추세가 살아있다, 안 있다 이걸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장 출발 전에. 주식을 하신 분은 이걸 잘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모릅니다. 주식 하신 분은 나스닥 선물 잘 안 보고 그냥 오늘 올라가겠지 내려가겠지 하지만은 우리가 파시행 선물 옵션 하신 분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파동선을 봅시다. 파동에는 큰 파동 1800대를 주로 보는데 장중에는 여러분 900대를 많이 봅니다. 거기도 좀 더 큰 추세는 1800대 봅니다. 틱 차트입니다. 요거는 갭 보증 차트입니다. 갭을 보신 거. 1800대 갭 보증 차트인데 안 보시면은 4월 28A에서 보면 아침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죠. 파동도 똑같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위에 제일 큰 20시 파동 요 1번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랐죠. 2번. 그래서 크게는 한 파동입니다. 크게는 내려왔다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지그재그 올랐죠. 지그재그로 올라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파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 수급과 이렇게 차트를 같이 겸해서 보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매매는 확률입니다. 답이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900D 타이밍 잡을 때 우리가 900D로 들어가거든요. 이 900D 차트. 그래서 보시면 900D에서 타이밍 보시면 요게 1번 상방 나는 지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요 20, 12, 15가 A가 고기를 들은 상태니까 당연히 매수. 그래서 1번과 2번이 이번에 진입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A처럼 움직이는데, B에서 매도 청산, 풋옵션 청산, C에서 콜옵션 매수, 선물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우리가 900대 파동이 타이밍을 잡는 체험입니다. 선물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1번에서 매도 청산돼야 되는데 매수대로 됩니다. 손절 주고. 손절 우리가 보통 여러분 몇디 1포인트 주죠. 선물은 1포인트 줍니다. 1포인트. 그 다음 또는 2번에서 매수 들어가면 선물 1포인트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2번에서 매수를 들어왔는데 올라가다 이렇게 빠지면은 손절 주면 되죠. 2번에 들어왔으면 손절 몇 포인트? 1포인트. 선물은 손절을 1포인트 20틱을 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러분 100%는 없습니다. 모든 파동에서 타이밍을 잡되 추세를 보고 타이밍 잡는데 이 진입마디를 할 때 보시면은 1번이 하락할 때는 매도 타이밍이 좀 유리하고 2번이 상승할 때는 매수 타이밍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디 밑에 있는 마디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고 큰 추세를 보면서 손절을 주고 들어가면은 손절만 지켜주면 확률적으로 10번에서 7번 먹고 3번 손절 주고 이런 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파동이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급과 파동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좀 섬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300틱 차트. 300틱 차트에서 좀 전에 900틱 533 파동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매도 청산, 2번에서 매수. 이렇게 파동이 똑같죠. 그래서 작은 차트 300T, 120T 이것들은 더 섬세하게, 좀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숲을 보는 큰 차트 보는 게 중요하고 수급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 적다 보니까 이런 손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섬세하게 타이밍을 세세하게 잡다 보니까 요 1번, 2번 이렇게 또 3번 또 요런 4번에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파동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옵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 347.5 콜입니다. 콜. 여러분 347.5 콜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하락할 때 이렇게 쭉 하락했죠.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1.2짜리가 1.2에서 여기 2까지 0.3까지 내려왔는데 0.3. 심지어 이제 A에서 보면 0. 얼마까지 내려왔습니다. 0.26까지 내려왔죠. 0.26까지 내려왔다가 종가가 2.59니까 거의 10배 올랐네. 10배. 10배입니다. 여러분. 100% 가는 거 10배. 그래서 막 50만 들어왔으면 500만 원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잘못 잡았다. A에서 풋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50만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러분 방이 떨어졌다. 꽝이죠. 꽝. 50만 원만 손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라가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500만 원 되죠. 이게 옵션의 매력이고 만기날 우리가 매매하는 이유 아닙니까? 평일날에 여러분 프리미엄 주기 때문에 옵션 하시면 안 좋습니다. 옵션은 항상 목요일날 또는 수요일 종가에서 목요일 이렇게 보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말하는 마틴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틴 매매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매매법인데 이렇게 만기날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2등분해서 2회 내지 3회에서 됩니다. 내가 50만 이거 3회를 들어간다든지 아시겠습니까? 또는 보통 3회를 잡습니다. 자, 나는 오늘 출시가 상승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일단 1번에서 50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밀려버리죠. 2번에서 또 내려 또 이거 50만 또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그 잡은 가격부터 내려놓는. 그 다음에 3번처럼 이렇게 더 내려오면은 3번에서 50만 잡는데 3번 내가 원했던 가격 안 하죠. 그럼 오지 마시라. 내려오면 잡는 거고 안 오면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A처럼.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 A가 올라갈 때, 이 1번에서 잡은 거 청산하셔도 되고, 2번에 잡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청산 반고,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반을 청산하고 반은 로스컷을 잡고 간다든지, 1번에서 원금을 빼버리고, 왜? 원금을 빼버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했다. 나는 올라갈 거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했을 때도 내가 1번에서 50만 들어갔단 말이죠. 또 2번에서 또 50만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A처럼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주가가 내려가더라. 이렇게 되면은 요 1번, 2번 들어간 거 이거 여러분 꽝 나는 거죠. 꽝. 얼마? 100만 원 꽝 나는 거죠. 올라갔을 때는 A에서 올라갈 때는 500만 원 수익 났지만 내려가면 100만 원 꽝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리를 접근하시면은 주식 분할 매수하고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옵션의 매력입니다. 프리미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은 요 1번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번에서 0.7입니다. 0.7짜리가 2.5 해봤자 4배 올라가지만은 요 2번에나 3번에서 잡으신 입장에서는 0.3이거든요. 0.3에서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38, 24, 8배 이 정도 됩니다. 옵션은 프리미엄이 주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1번에서 2번 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물 분할 매수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사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방향이 틀면은 가격 배수 엄청나게 크게 배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원리가 마틴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말할 때 1차 매수 잡고 2차 추가 잡는다 이런 개념하고는 원리는 비슷하지만은 돈의 개념, 가격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콜 350짜리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도박하는 거죠. 내가 오늘 수익 났는데 50만 원 날린다 생각하고 30만 원 날린다 생각하고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10시부터 여기까지 지루하게 A에서 지루하게 갔는데 장 막판 보통 우리가 베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B에서 내가 50만 원 베팅하는 거죠. 50만 원 콜이든 푸시든 여러분 자기가 판단했는 대로 합니다. 수급대로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오늘 수급이 계속 올라갈 기다 콜하면 되고 많이 내려간다 푸드하면 됩니다. 그럼 50만 원 베팅하는 거죠. 50만 원 베팅했는데 올라가면 50만 원짜리가 약 10배 500만 원 되겠죠. 내가 방향을 잘 맞춰서 500만 원이지만 틀렸으면 내려가 보면 여러분 꽝입니다. 50만 원 날리죠. 그래서 50만 원만 날리든지 먹으면 한 5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먹는다 소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양매수 제가 늘 말하죠. 양매수는 12시 전후로 많이 한다. 제가 말씀드려 12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서 1시 사이 보통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잡으면 이게 50만 내 50만 베팅하는 거죠. 콜이든 푸시든 양매수 둘 다 50만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콜이 올라갔으니까 50만짜리가 약 한 8배면 400만 원 되고요. 푸스는 왜 됩니까? 꽝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해갖고 4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수익이 나겠죠. 이게 이제 양매수입니다. 물론 양매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항상 목요일날 만기날 11시 30분에서 1시 사이 하고 2시 이후에 변동성이 큰 날, 여름이 생길 때 이 2시 이후에 변동이 큰 날 항상 정해진 거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일봉 차트나 최근에 미국장 보면서 또는 수급이 불안할 때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월물 만기 때 그러면 컨트롤 위치 뒤에 3, 6, 9, 12 뭐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매수는 수요일 종가와 목요일 한다. 이게 여러분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항상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도박입니다. 도박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자기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세운 전략들을 배팅한다면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분석한 뭡니까 여러분? 수급 있죠.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수급, 여기서 그날의 수급을 보고 그 추세로 배팅을 한다면 상당히 괜찮아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A부터 외국에서 선물이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콜 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옵션도 장막판에 콜이 결국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막판에. 이런 것도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위클 옵션 여러분 교재입니다. 여러분 위클 옵션 교육 영상 여러분 12만인데 요거 옵션 기초 영상 다 있고 여러분 그다음에 2020년하고 2021년 여러분 만기날 복귀하는 영상 또는 파워포인트까지 다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100페이지 복귀 영상이 있으니까 옵션 초보분들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옵션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초보들 아무데나 덤비는 게 아닙니다. 주식 3년 후에 선물 3년, 선물 3년 후에 옵션 배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코인 하신 분 코인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수익도 큰 반면 위험도 크다. 그래서 이 옵션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YKS 134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복귀가 있고 여러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정시를 분석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스닥 1봉입니다. 나스닥 선물 1봉인데 지금은 보통 코인 하신 분, 주식 하신 분, 선물 하신 분 자꾸 이게 막 내 종목, 내 코인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글로벌 정시, 글로벌 경기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인플레이션 문제 있죠.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심해져야 될 것이 아닐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이번 뭡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소리. 금리 인상이 얼마나 할 것인가. 올해 한 해 계속 할 것인가.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이번에 여러분 5월 아마 5일이죠. 우리나라 어린이날 5월 5일 여러분 새벽에 아마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지금 0.5% 정도 인상한다는 예상이 돼 있죠. 이건 다 예측이 되는 건데, 근데 0.75도 할 수도 있다가 조금 살짝 노는 겁니다. 0.5%가 뭐 일단 일반적이지만은, 그래서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주가가 저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막상 0.5% 인상하면은 뭐 시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하락은 안 하고 좀 반등 살짝 놓을 거예요. 그래서 2, 3일 빠이단으로 살짝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자, 또 재밌는 것은 이번에 나스닥이 어저께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 너무 급락했습니다. 한 5%대 급락했죠. 4, 5%. 다우도 3% 가까이, 거의 뭐 나스닥이 4% 내지 5%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틀간 반등했던 거 다 토해냈죠. 2일간 이렇게 위해서 저쯤에서 반등했던 부분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한 2분 차트 한번 볼까요? 30분 차트. 그래서 나스닥이 급락하다가 여기서 2일간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A에서 2일간 올라갔던 거 한 방에 이러면 또 다 토해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나스닥 보는 게 아니고 전체보다 빅스 지수부터 봅시다. 자, 이게 빅스 지수입니다. 여러분 변동성 지수 있죠? 공포지수, 빅스 지수. 주가하고 반대랍니다. 급등했죠. 이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 내려갈지 분석해야 되는데, 뭐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파동을 분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동상 일봉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저항대가 A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뚫지는 못하겠지만은 쉽게 바로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등락하는 파동상 아직 이게 상승 파동이 살아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가장 중요한 채권, 10년물 채권 금리죠. 미국.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물가가 올라갈 것인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를 좌우합니다. 금리 채권이 10년물이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는 소리는 여러분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리고 물가가 오른다는 말.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2.9%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0.5% 인상할 거고 심지어 0.75%도 인상할 수 있다. 이 금리가 여러분 계속 살아나면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금리. 이게 실시간 금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주봉상 한번 볼까요? 월봉상 한번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예.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달러 인덱스. 이 달러 인덱스도 참 요즘 가파른 인상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 막 복잡합니다. 유로, 그 다음에 파운드, 뭐 여러 가지, 6가지, 여러 가지 합쳐서 있는 거, 뭐 여러분, 하는 빠른 추천 빠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죠. 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262원, 1262.91원인데, 이게 음봉이 하나 살짝 놓았지만은 이 추세 보십시오. A 추세 정밀 시계 끄기가 아니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뜻이 뭐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소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판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나라 장이 안 좋다는 뜻이죠. 자, 주봉을 한번 봅시다. 원달러. 월봉을 한번 봅시다. 자, 원달러 환율 월봉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A가 여러분 IMF 때입니다. IMF 때 원달러는 급등했죠. B가 여러분 리만 버릇 사태 때입니다. 이때도 얼마가 1600 리만 버릇 사태고, 그 다음에 C가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났던 여러분 2020년 3월 달입니다. 이때도 상당히 올라왔다가 현재 D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거의 지금 코로나 일어났던 2020년 3월 분까지도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이렇게 꺾이느냐, 계속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도 상당히 1260원, 1260원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만 내랍니다. 근데 팔면은 계속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세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 이제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데, 이 반도체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여러분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급등하다 이렇게 살짝 내려왔는데, 더 내려올지 이거는 여러분 파동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주봉하고 한번 여러분 반도체 지수를,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자,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주봉이고 일봉인데, 주봉상으로 지금 하락 3파 이래 내려온 중이죠. 그래서 요 보시면은 파동상으로는 A가 80m, 20m 내려가 있죠. 20m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반도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지수 이런 식으로 크게는 안 내려옵니다. 이 정도, 요런 정도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요 B처럼. 그래서 좀 강하게 밀렸을 때는 단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만은, 현재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A처럼 올라가는 자리는 아니다. 흐름상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반도체하고 나스닥 같이 움직이니까, 나스닥 이게 주봉이고 나스닥 일봉입니다. 선물입니다. 예. 이것도 파동상으로 보시면은 주봉 에너지가 166533, 주봉 533을 보시면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1번에서 상승보다는 일봉에서 이렇게 2번쯤 스리바닥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 항상 여러분 숲을 봐야 됩니다. 나스닥 일봉상 저는 내일 월요일날도 좀 더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살짝 아직은 좀 더 A 정도까지 조금 더 밀리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강하게 내려올 정도는 아닙니다. 왜? 파동이 이미 이 B에서 내려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파동의 끝자락은 맞는데, 보시면은 1번에서 2번까지 내려온 끝자락 맞는데 아직 2번에 바닥을 찍지는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단타시면은 3번 정도에서 뭐 단타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천천히,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빠지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5월 4일까지는 조금 약하다 보시고, 5월 날 여러분 미국장이 금리가 0.5% 인상하면은 5월 6일부터 반등할 수 있고, 만약에 0.75% 뭐 인상한다면은 우리 5월 지나서 살짝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하고 뭐 화요일까지는 자기 좀 불안하다 보시고, 수요일 날은 뭐 월화수에서는 조금 강한 장은 아닐 것이다 되고, 금리가 0.5% 선반이 되면 수요일부터 좀 나스닥 선물이 반등도 할 수 있는 형태니까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전체 숲을 봐야지 어떤 한 종목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시면은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4% 상승했거든요.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4% 상승해서 급등을 했는데 어저께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또 한 4% 하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월요일에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A처럼 장대 양복이 나는데 코스피 200에서 과연 들어오겠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서 MSCI 한국 지수. MSCI 사우스코리아 한국 ETF 지수인데 이게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보시면은 A에서 보시면 급등하다 음봉이 났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종가 정도는 안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월요일날 우리나라 지수도 삼성전자가 좀 올라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4% 올랐죠. 4% 올라서 상당히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은 미국장이 급락으로 계속 반등하기 좀 힘들지 않을겠나.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는 65,000원 밑으로는 매수를 좀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추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장은 삼성전자 때문에 급락은 하지 않겠지만은 큰 하락 하지 않겠지만은 바치거든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의 수급 외국인이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계속해서 매도 때렸습니다. 에이스 그렇죠?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 여기 보시면은 간만에 비해서 매수했습니다. 기간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겠느냐. 매도는 그게 안 올 것 같은데 매수도 쉽게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삼성전자가 밑에서 받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수가 의외로 생각보다 하락은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크게 녹이죠. 추가 하락은 많이 안 녹겠지만 그렇다고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흐름을 여러분 앞으로 국내에서 뭘 옵션 하신 분은 삼성전자의 장중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위클리 옵션 교재 공부하실 분, 파동 교재 공부하실 분 YKS 134 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했습니다.